올해 29년 차 서울 광진 우체국의 베테랑 집배원 김영수 씨의 출근길입니다. 유니폼을 입는 일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당일 배송해야 할 모든 우편물의 기록이 들어있는 PDA 챙겨서 확인하고 분신 같은 오토바이 일일 정비하는 것까지 1020초, 20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6시 40분 정도 되면 출근해가지고요.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꽤 빨리 시작되네요. 이제 저희가 그날 배달할 물량을 준비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와야지만은 소화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침 7시 전인데 당일 배달해야 할 택배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광진 우체국은 하루 평균 2만 3천여 개의 택배와 등기 12,000개, 그리고 일반 우편물 약 21만 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택배들을 구역별로 나누는 작업도 집배원들이 해야 합니다. 가벼운 택배는 7.3초, 무거운 택배는 12.8초, 등기는 1.8초 안에 분류를 끝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어 출근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십시오. 우편물 분류, 고객과 통화 등 2시간의 사전 준비를 끝내고 배달을 나서는 시간은 아침 9시쯤 됩니다. 김영수 집배원은 주택가가 밀접해 있는 광진구 군자동 일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어림잡아 약 4,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죠. 이날 일반 우편만 약 1,300통을 들고 나왔는데요. 등기와 택배를 합치면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반 우편은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한 통을 배달하는데 약 2.1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중량 소포를 배달할 차례인데요. 30.7초 안에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김치. 김치. 부재 중입니다. 빨리 전화를 받아주세요 라는 표정으로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집에 안 계시게 되면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생각외로 많이 걸립니다.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주면은 네, 우체국 집배원인데요. 뒤쪽에 쓰레기 있는데요. 위에다 올려놓고 제가 혹시 선생님 이름 써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넣고 선생님 이름 써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체국에 책임 못 지는데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부재 중인 고객과 통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갖다 놓고 30.7초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량을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게 됩니다. 고객을 만나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 우편은 28초 안에 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고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도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어느 방인지 몰라가지고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남겼고요. 오늘 다시 방문한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8월 19일까지 우체국에 보관돼 있다고 안내문 해놓은 겁니다. 안 계시는 분이 많나 봐요? 네, 많습니다. 맞벌이 직장인들도 많고요. 또
혼자 사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집에는 잘 안 계십니다.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소포 우편 등을 배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계산해 집배량을 계산하는 집배 부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집배원 한 명이 하루에 배달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하고 집배원 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 통 하는데 뭐 몇 초씩, 그건 등기 같은 경우도 몇 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현실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4층, 5층 되다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올라갔다 오고 내려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몇 초다고 해버리면은 현실은 전혀 안 맞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집배 부하량 시스템 때문에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반납하면서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집배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배원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저희들이 거의 먹지를 못합니다. 안 드세요,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일에 바빠가지고 그날 할 시간 내에 전부 다 소통을 시키고 또 그 다음날 배달할 걸 준비를 안 해갖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새벽에 밥 먹고 이제 뭐 점심 겸 저녁을 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녁 뭐 8시 그때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런 날이 잦아요? 그런 날이 일주일에 보편적으로 한 서너 번, 5일 중에서 한 서너 번은 된다고 봐야죠. 모든 배달 환경을 다 고려해 일일이 측정하고 계산했다지만 집배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편지라던가 소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2초, 뭐 46초, 30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객 응대 시간이라던가 업무할 때 있었던 거리와 같은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있다라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주장은 하고 있으나 사람이 하는 일을 숫자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근로시간이 측정되고 초과 근로시간 등이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보험, 우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 서비스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특별 회계 예산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 예금에서 난 흑자를 만성 적자인 우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편 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집배원들을 옥죄는 집배 부하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정사업본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세입을 충당하고 또 저희가 벌어들인 돈으로 저희들 인건비도 써야 되고 또 사업비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금특별회계에서 남는 그 잉여금 중에서 일부는 우편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17년도만 하더라도 500억 원을 우편 결손 보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편 사업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편에 대한 그런 재정 또는 사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운영 체계는 그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서비스는 또 공공부문에 준해가지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정사업본부가 정말 어려운 난항에 부딪혀 있어요.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그럴까 뭐 그 정도예요.
지금 우리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만 하자.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넘어가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만 하자고 그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집에서 같이 살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다며 방을 그대로 뒀습니다. 너무너무 일찍 가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해. 이 매달은 것만 해도 어떻게 무거운지 몰라. 넘어지면 다칠까봐 이게 별로면 약을 먹어가지고 치료하더라고. 파스예요? 네, 이거 아프다고 술 담배 먹고 그런 애가 아니니까 당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정직 뛴다고 물도 갖다 낸다고 정직 너희까지 다 작성해놓고 또 이거를 못 갖다 내고 갔으니 너무 어이가 없어. 무기계약직 집배원 3년차 35살의 젊은 집배원이 피곤하다며 잠자리에 들었다가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9시까지 가도 8시 아니면 일어나는데 어째 8시가 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또 가서 불러도 어째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만져보니까 그냥 차가운 거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아들을 확인 안 한 게 제가 그게 후회가 됐잖아요. 그거 안 보고 그냥 보낸 게. 누가 그렇게 아니 애가 맨날 아프다고 하나도 안 하고 조금 힘들다고는 집배원이 힘들다는 건 얘가 우체부하면서 알았지. 다른 집배원들은 그 뜨거운 게 다니는 거 힘드는 건 알지만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죠. 정규직 하려고 제출 서류 준비해놓고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이은장 집배원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정지입니다. 하루 평균 1150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아들 말을 허투루 들은 자신의 죄가 크다며 매일 이렇게 넋놓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집배원 유가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화장실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잘 있었어? 내가 일요일 날도 왔는데 주일 날도 왔는데 오늘 또 와서 좋지. 어제 어머니 생신이라 갔다가 금방 나왔네. 눈물이 나서. 당진 우체국 집배원이었던 고 강길식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난 안 울려고 해도 자꾸 억지로 참아도 안 된다.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투정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남편의 죽음이 조금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 남편의 이 계기로 남편이 항상 저한테 여보 힘들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일이 수월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말로는 건 모습에 보기에는 공무원이라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일하는 기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렇게 누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할 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막상 저희 남편 그 얘기한 거 듣고 또 이렇게 남편이 또 사망을 하고 또 집배원들 또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그 현실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죽음의 그늘이 깔린 집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남편과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올 것이라는데요. 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런 거 다 개선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짜. 예, 진짜로. 진짜로 간절해요, 진짜. 집배원들의 사망 원인은 과중한 업무와 긴 노동 시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지금 한 178명의 집배원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뭐 심근경색으로 인한 뭐 과로사 이렇게 그 병명이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안전사고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뭐 자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특히 과로사 쪽에 사망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집배원 근로개선 추진단의 그 대학 교수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집배원들의 배달 환경을 보면 이거는 심혈계 쪽이든 뭐든 간에 과로사가 맞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